여러분은 오늘도 식사 후에 입안이 찝찝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를 하셨습니까? 만약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성실한 양치질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수명을 깎아먹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임플란트 없이 100세까지 내 치아로 갈비를 뜯을 수 있는 진짜 구강관리 비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에 상담을 요청하신 72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네요. 이분은 평생을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루 3번 식사 후에는 3분 이내에 무조건 양치를 해야 한다는 상식을 50년 넘게 철저히 지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가운 물만 닿아도 이가 시려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셨고 나중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입안을 확인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치아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마치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치아의 보호막인 범낭질은 이미 다 닳아서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치아는 세균이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직접 깎아내신 겁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믿고 지켜온 습관이 내 몸을 망쳤다는 사실의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김영희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인한 치아 마모와 잇몸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상식을 70대, 80대가 된 지금의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구강 내 염증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 수치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장에 닿으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로 올라가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수천만 원 드는 임플란트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건강 정보를 대충 넘기다가 크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습관을 바꿔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최악의 구강 습관 3가지와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이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이야기가 될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은 식사 직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식 찌꺼기를 빨리 닦아야 이가 안 썩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입속 세균이 충치를 만드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지만 식사 직후에 치아가 녹아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찌개, 된장, 그리고 후식으로 먹는 과일이나 커피는 모두 산성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을 감싸는 단단한 갑옷인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물렁물렁하게 변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30분 동안 몸을 불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만 밀어도 때가 국수 가닥처럼 밀려 나오죠. 식사 직후의 치아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이때 빳빳한 칫솔로 치아를 문지르는 건 부러터진 피부를 이태리 타월로 벅벅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듯이 치아 표면도 깎여 나가는 것이죠. 김영희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식초 음료를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하셨으니 치아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상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치아의 목 부분이 깎여 나가는 병입니다. 치아의 머리 부분은 범낭질이라는 아주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지만 잇몸과 맞닿은 목 부분은 이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 식후에 산성 상태에서 옆으로 퍽퍽 문지르는 양치질을 하면 마치 톱질을 하듯이 이 목 부분이 패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찬물에 시리다가 나중에는 신경이 노출되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고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드신 후에는 그냥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세요. 입안에 남은 산성 성분을 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딱 1시간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몸은 신비로워서 침이 나와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흐물흐물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이를 재광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침 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치아에 다시 스며들어 갑옷을 수선하는 시간입니다. 양치는 치아가 다시 딱딱해진 뒤인 1시간 후에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치아 마모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식사하자마자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친구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임플란트 비용을 아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욕실에 있는 미백 치약이나 알갱이가 들어있는 치약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가 누렇게 변하는 게 보기 싫어서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치약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 쓰는 미백 치약은 치아를 갈아버리는 사포와 같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돌가루 성분이 들어가는데 미백 치약은 이 입자가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그래야 때를 깎아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범낭질이 두꺼워서 좀 깎여도 티가 안 나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세월의 풍파로 이미 범낭질이 아주 얇아진 상태입니다. 얇은 여름 옷 한 장 걸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사포 같은 미백 치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얇은 보호막마저 다 닳아 없어지고 그 속에 있는 노란색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아주 예민하고 색깔 자체가 원래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기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을 썼는데 겉면이 깎여 나가니 오히려 안쪽에 노란색이 더 진하게 드러나서 이가 더 누렇게 보이고 시린 증상만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78세 박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평생 담배를 태우셔서 이가 유독 누런 게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가장 세정력이 좋다는 미백 치약을 사서 하루에도 몇 번씩 힘주어 닦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뜨거운 국물을 드실 때마다 이가 욱신거려 식사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치아의 보호막은 이미 다 갈려 나갔고 연마제 알갱이들이 잇몸 사이에 끼어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를 꿈꿨지만 돌아온 건 부어오른 잇몸과 시린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트에 가셔서 치약을 고르실 때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시린 이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처럼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성분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수산화 인해석이나 질산칼륨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성분들은 패여나간 치아 틈새를 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빡빡 닦아야 할 녹그릇이 아니라 살살 다뤄야 할 얇은 유리잔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미백 치약을 쓰다가 이가 너무 시려서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부드러운 치약으로 바꾸고 나서야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입이 마르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혹은 자다가 목이 말라 자꾸 깨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치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호막입니다. 침 속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균 성분과 치아를 수선하는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우리가 흔히 먹는 혈압약, 전립선약, 수면제, 비염약 등의 부작용으로 입이 심하게 마르게 됩니다. 68세 최명자 어르신은 당뇨와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시면서 입마름이 심해지셨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사탕을 자주 드셨는데 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탕에 당분이 들어오니 치아는 순식간에 썩어버렸습니다. 침은 세균이 내뱉는 산을 중화해 주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 치아 뿌리까지 충치가 번진 것이죠.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이 마르면 치아는 죽습니다. 입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샘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무실 때는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시고 입이 벌어진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를 틀어 방 안의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입안이 사막이 되면 치아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여기서 추가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칫솔의 선택과 교체 시기입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빳빳한 모보다는 미세모나 부드러운 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칫솔질할 때의 힘 조절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힘껏 닦아야 잘 닦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칫솔은 살짝 잡고 칫솔모가 잇몸 사이를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칫솔모가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새 칫솔로 바꿔주세요. 낡은 칫솔은 세균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치아를 닦는 게 아니라 잇몸에 상처만 냅니다. 자, 이제 실천하기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김영희 어르신께 알려드려 6개월 만에 시린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만든 기적의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이 아닌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밤새 마른 입안을 적시고 잠자는 침샘을 깨우는 겁니다. 식사 후에는 칫솔을 잡지 말고 물로 30초 정도 강하게 가글을 하고 뱉어내세요. 잇몸 구석구석의 음식물 찌꺼기를 물의 압력으로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며 여유를 가지세요. 양치는 그 뒤에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하시면 됩니다. 점심때는 외출 중이라 양치가 어렵다면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식후에 급하게 대충 닦는 것보다 물로 꼼꼼히 헹구고 자일리톨 껌 하나를 씹는 게 치아 건강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먹어도 에너지를 얻지 못해 굶어 죽게 만드는 아주 기특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양치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만큼은 미백 기능 없는 부드러운 치약을 콩알만큼 짜서 잇몸 사이사이를 마사지하듯 천천히 닦아주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 쉬우므로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세균들이 잇몸뼈를 녹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고농도 불소 치약을 처방받아 사용하시면 치아 표면이 코팅되어 밤새 치아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혓바닥 관리입니다. 많은 분이 치아만 닦고 혀는 대충 넘기시는데 혀는 세균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설태라고 부르는 하얀 막에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살고 있고 이것이 입냄새의 주범이자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부드러운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 주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입안이 몰라보게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강청결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가글액 중에서 알코올 성분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입안을 더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 번식이 더 쉬워지죠. 그래서 가급적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소금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은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전동 칫솔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손목에 힘이 없으시거나 세밀하게 닦는 게 힘드신 70대, 80대 어르신들께는 전동 칫솔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칫솔을 쓸 때도 치아에 꾹 눌러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저 치아 표면에 살짝 갖다 대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요즘은 너무 세게 누르면 경고등이 켜지는 제품들도 있으니 그런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85세 강석주 어르신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6개월 한 번씩 꼭 치과를 방문하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작은 균열이나 초기 잇몸 질환을 미리 발견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죠.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돈도 아끼고 고통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스케일링 혜택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밥 먹고 바로 양치하러 가는 습관을 멈추시고 물 한 컵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치아가 많이 상했어도 잇몸이 좀 내려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이제부터 제대로 된 구강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또는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숫자 1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하나하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후 1시간 뒤에 양치하기. 둘째, 사포 같은 미백 치약 버리고 부드러운 치약 쓰기.
셋째, 입안이 마르지 않게 물 자주 마시고 혀 관리 철저히 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임플란트 걱정 없이 평생 내 치아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내 치아로 김치를 아삭하게 씹고 갈비를 뜯는 즐거움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노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활력연구소에서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께 공유 한 번만 해주시면 그분들의 소중한 치아를 살리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갈 시간을 아끼고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진짜 알기 쉬운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력 넘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활력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